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터에서 국수를 팔던 평범한 여인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정체 모를 떠돌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손목을 잡고 맥을 짚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막힌 겁니다. 지금 일으켜 세우세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런데 잠시 뒤 숨이 끊어질 것 같던 여인이 다시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대체 누구야?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소년을 기적을 부르는 아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마을에 액을 들여온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를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떠돌이 소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국수집 여인과 이 아이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빛 우물의 작은 약손이라는 예시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골 장터에서 시작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봄이라 하였지만 산골 고을의 아침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장터 어귀에서 연기 한 줄기가 느릿느릿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국수가마에서 피어오르는 김이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장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저 연기가 오르는 자리에 보리가 있다는 것을. 보리는 28비였습니다. 28비라 하면 아직 이른 나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얼굴에는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은 세월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새겨진 선 하나, 손등에 남은 거친 결 하나. 그것들은 누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겪어낸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2해 전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라 하였지만 그것이 계절의 이야기인지 그 사람 인생의 이야기인지는 보리 스스로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병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오래 숨겼습니다. 보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때였습니다. 의원이 다녀갔고 약재가 쌓였고 가진 것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서늘한 아침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리 스스로가 울지 않았습니다. 울 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빚이 남았고 가마는 남았고 장터의 자리는 남았습니다. 보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아마도 슬픔을 느낄 여유를 뒤로 미루고 또 미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끝내 제대로 울음이 되지 못한 채 어딘가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국수를 다시 끓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국수는 남편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남편의 어머니가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면을 치는 손의 색이, 육수를 우릴 때의 불 조절, 마지막에 넣는 파의 양. 보리는 그것을 옆에서 보며 익혔고 남편이 아픈 이후로는 혼자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달랐습니다. 손이 달랐기 때문인지 마음이 달랐기 때문인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 혼자 가마를 끌고 나왔으니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사람들은 다음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국수가 맛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속이 편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리가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수를 끓이고 그릇을 내밀고 다 먹은 그릇을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놓인다. 보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웃었습니다.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장터 사람 중 아무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보리 스스로도 그 안쪽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봄 장터는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씨앗을 사러 온 농부들, 보따리를 이고 온 장사꾼들, 아이들의 발소리와 노인들의 기침 소리. 보리의 국수집은 그 소란 속에서도 묘하게 고요한 구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마 앞에 작은 평상 2개를 내놓고 양철 그릇 몇 개를 쌓아두고 그것이 전부인 자리였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찾아왔습니다. 냄새를 따라 아니면 습관을 따라. 그 일은 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장터 어귀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자였습니다. 어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옷자락이 발목 언저리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따리의 입구 사이로 무언가 풀잎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나이는 1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오는 장터인 것 같으면서도 낯선 기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어느 장터에 가든 늘 이런 풍경이었다는 듯 소녀는 그저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보리는 가마 앞에서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딱히 눈을 맞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국수를 건지던 손이 잠깐 멈추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소년 쪽에서도 국수집 쪽을 흘끗 보는 것 같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그날 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끄면서 문득 그 소년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보따리 안에 삐져나온 풀잎들. 어른처럼 차분했던 걸음.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러면서도 딱히 찾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 눈빛. 왜 그것이 기억에 남았는지 보리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터에 찾아온 낯선 아이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그런 얼굴 중 하나라고. 그러나 그 소녀는 다음 날도 장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소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보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보따리 안에 든 것들이 이 고요한 장터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될지도.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사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장터 안쪽에 자리를 폈습니다. 자리라 해도 별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보자기 한 장을 땅바닥에 깔고 그 위에 보따리에서 꺼낸 풀잎들과 뿌리 몇 가지를 늘어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소리를 높여 부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끝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약초를 파는 사람이야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저렇게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들은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뿌리 몇 개, 말린 잎 몇 줌. 돗자리 상인 옆에, 떡 파는 노파 옆에, 소년의 자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록 소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조금 내리던 날에도 보자기 위에 천 한 장을 덮고 그 옆에 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던 날에도 풀잎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작은 돌을 올려놓고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 꾸준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눈길을 조금씩 끌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장터 안쪽 두부집 주인 여인이 소년 앞을 지나다 멈춰 선 것입니다. 여인은 며칠째 기침이 심했고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딱히 소년에게 무언가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발길이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소년은 여인을 올려다보더니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위의 것들 중에서 작고 가는 뿌리 하나를 골라 내밀었습니다. 이걸 물에 넣고 한 번만 끓이세요. 3번 마시면 기침이 좀 나을 거예요. 여인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내미는 것이라 대놓고 거절하기도 뭐했는지 그것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냥 다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두부집 여인이 소년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여인의 손에는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침이 나았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두부를 소년 앞에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소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두부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장터에 조금씩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소년 앞에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매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잠깐 보고 손을 한번 보고 가끔은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무언가를 골라서 건네주었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몇 번 먹는지 그것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통하다 했습니다. 소년이 일러준 대로 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몸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잠이 잘 온다는 사람, 더부룩하던 속이 편해졌다는 사람, 오래된 두통이 조금 가셨다는 사람. 하나같이 대단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끌어온 불편함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소년의 풀잎 몇 장으로 조금씩 나아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리는 그 모습을 가마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였습니다. 딱히 가까이 가거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끓이면서 그릇을 닦으면서 가끔 고개를 들어 소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손을 올려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기다리며 보리는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낯익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 아이는 저 자리가 편한 것이 아니라 저 자리밖에 없는 것이라는 느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특유의 고요함. 보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도 보리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장터가 파할 무렵 소녀는 보자기를 걷어 보따리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빈짐 창고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소년의 자리였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가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남은 국물을 불에서 내리고 그릇을 정리하고 평상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앞에 앉아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은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봄이라 했지만 밤의 산골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밤을 나는 아이의 몸이 얼마나 차가울지 보리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보리가 불을 지피고 국수 가마를 올려놓을 때 소녀는 이미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펴고 풀잎들을 다시 늘어놓고 밤새 찬 바람을 맞은 티가 있었습니다. 옷깃이 구겨져 있었고 눈 아래가 조금 거무스름했습니다. 보리는 국수 한 그릇을 들고 소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소년은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보리를 보았습니다. 보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교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느끼지 못한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인지는 보리 스스로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년은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들고 보리의 가마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보리는 받았습니다. 소년은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국수 한 그릇, 저녁마다 빈 그릇,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반복이 조금씩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터 입구 쪽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요즘 장터를 쑤셔놓고 있다더군. 점쟁이 노개였습니다. 그는 장터 상인 두셋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보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노개의 시선은 소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없었습니다. 보리는 가마를 닦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소년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접고 있었습니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보았습니다. 소년의 손이 보자기 끝을 접는 속도가 아주 조금 느려졌다는 것을.
그날 밤 보리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개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터라는 곳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물결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그것을 막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홀로 앉아 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보리는 아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묻지 않고 지나칠 수 없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시간이 빨라졌고 장터에 나오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 겹씩 얇아졌습니다. 그러나 보리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불을 지피고 가마를 올리고 면을 치고 육수를 끓이고, 그 순서는 남편이 떠난 뒤로도 소년이 장터에 나타난 뒤로도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서가 보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소년은 여전히 장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아침 국수 한 그릇을 받았고 저녁에는 빈 그릇을 돌려주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아주 조금씩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빈 그릇을 가져올 때 보리의 가마 옆에 잠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바로 돌아서지 않고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거나 보리가 면을 치는 손을 바라보거나 했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잠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면서도 소년이 옆에 있을 때 국수 국물을 한 국자 더 끓이게 되는 자신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노개의 말이 퍼진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장터 안쪽 상인들 사이에서 저녁 무렵 우물가에서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 부모가 없다는 것, 이름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들이 조금씩 덧붙여지면서 소년을 향한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멈춰 서던 사람들이 소년 앞을 그냥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보자기를 펴고 앉았고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도 멈추지 않기도 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가마 앞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손님을 받으면서, 그렇게 소년 쪽을 가끔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망설이는지 보리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가가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다가갔다가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그 망설임이 끝난 것은 뜻밖의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물건을 걷고 자리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소년도 보자기를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면서 소년이 펼쳐놓은 보자기 위의 것들이 흩어졌습니다. 말린 풀잎들이 장터 바닥으로 날렸고 작은 뿌리들이 먼지 속으로 굴러갔습니다. 소년은 아무 소리 없이 그것들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서 풀잎 하나하나를 집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씩.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보리의 눈에 갑자기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소년의 손이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아이치고는 이미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고 손바닥에 작은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풀을 캐고 바위를 짚고 가시덤불을 헤쳐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흙바닥에 떨어진 풀잎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집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가마를 두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년 옆에 쪼그려 앉아 풀잎을 함께 주었습니다. 소년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보자기 끝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 줍고 나서 보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년에게 직접 말을 했습니다. 갈 곳 없으면 우리 국수집 뒤 방에서 지내거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보리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가마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대단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혹은 대답이 무엇이든 이미 정해진 것이라는 듯이 소녀는 잠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녀는 처마 밑이 아니라 국수집 뒤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이라고 해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낡은 문짝 하나, 얇은 요 하나, 창문 대신 뚫린 틈새로 바람이 조금 들어오는. 그러나 소녀는 요 위에 눕자마자 오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리는 가마 앞에서 마지막 불을 끄면서 뒤 방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장터의 작은 국수집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년이 가마 근처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보리가 국수를 끓이는 동안 소년은 보따리에서 약초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일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자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국수집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수를 먹으러 온 사람들이 소년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국수를 먹는 사람의 얼굴을 잠깐 보고는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서려는 손님에게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시고 나서 찬물은 삼가세요. 속이 약해져 있습니다. 손님은 의아한 얼굴로 소년을 보았다가 보리를 보았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년 쪽을 잠깐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 일이 하루 이틀 이어졌습니다. 국수를 먹고 난 사람에게 약초를 건네는 일도 생겼습니다. 보리가 국수를 끓이고 소년이 그 옆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손님들이 먹고 나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대답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집이 아니라 작은 의원 같네. 보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 맞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는 소년만이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소년도 그 말을 들으면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손질하던 약초를 조금 더 가지런히 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국수집은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국수 냄새가 장터 안으로 퍼졌고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소년의 약초가 하나둘 줄었습니다.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터 입구 쪽에서는 노개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점집 포장 아래에 앉아서 그의 눈길이 국수집 쪽을 향할 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했습니다. 소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워낙 조용한 아이였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밖에서 읽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노개가 장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상인들의 눈길이 국수집 쪽을 향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 보리는 가마 앞에 앉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국수를 저으면서 불 조절을 하면서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긴장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보리는 그때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가마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끓였습니다. 그것이 보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노개는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장터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장터가 서기 전부터 그 어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장터가 먼저인지 노개가 먼저인지 나이든 상인들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자리였습니다. 노개의 점집은 장터 입구 왼편 느티나무 한 그루 아래에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을 두르고 안에는 향연기가 늘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상 위에 점괘를 적은 종이들이 쌓여 있었고 노개는 그 앞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입을 열면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노개를 찾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생기면 조상 탓이라 했고 일이 안 풀리면 땅 기운 탓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한 제사를 노개가 치러주었습니다. 비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냈습니다. 아픔 앞에서 불안 앞에서 사람은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 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노개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탓이라 여겼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바빠지고 바쁜 사람은 점집에 앉아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줄어드는 발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 안쪽 국수집 앞에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수를 먹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앉은 아이가 약초를 건네고 몸을 살펴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은 달랐습니다. 노개의 눈에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떠돌이 아이가 오래 쌓아온 것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노개는 처음에 기다렸습니다. 저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함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노개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노개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분명했습니다. 장터 상인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길어졌고 그 이야기 속에 소년의 이름이 조금씩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였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 있소?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묻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나타나서 자리를 잡고 거기 있었습니다. 노개는 그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출신도 모르는 아이가 사람 몸을 건드리고 다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소?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스며들었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 글쎄요 하고 넘겼지만 며칠 뒤에는 그 말이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장터라는 곳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이 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 아이는 떠돌이 사기꾼이야. 노개가 처음 그 말을 꺼낸 것은 우물가였습니다. 저녁 무렵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들 사이에서였습니다. 노개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덧붙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나은 사람도 있고 잠이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지 않소? 노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요. 아니면 스스로 낳은 것을 아이 덕으로 돌린 것이거나 그 말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박하지 못하면 의심이 자리를 잡습니다. 의심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사실처럼 굳어갑니다. 노개는 그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접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소년 쪽을 보는 시선에 전과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에는 신기함이었다면 지금은 그 신기함 안에 조심스러움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소년이 건네는 약초를 받다가 잠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알아챘는지 몰랐습니다.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같은 말투로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보았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들어가는 소년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무거워졌다는 것을, 밥을 먹을 때 고개를 조금 더 숙이게 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보리가 마지막 국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소년이 가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온 것도 아니었고 약초를 손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보리는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들었니? 소년은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고 가마에서 마지막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보리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자리 펴거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소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리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가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장터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한번 퍼지면 가만히 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처럼 흘러서 구석구석을 적시고 마른 뒤에도 얼룩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얼룩이 마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 남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먼저 떠오른다는 것을. 남편이 아팠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약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잘못 먹었을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보리는 그 말들이 쌓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개의 말을 직접 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년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시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보고 직접 겪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시간. 그러나 시간이 흐르기 전에 무언가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보리는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불씨가 꺼졌습니다. 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 방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왜 혼자인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서 이 장터에 당도했는지. 소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보리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은 것이 배려였는지 아니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지는 보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아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개의 말이 계속 퍼진다면,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달라진다면, 그리고 언젠가 마을에서 큰일이 하나 생긴다면, 그때 소년 곁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이는 혼자 그것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하지 않는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무언가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 아이가 이 자리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터는 고요했고 국수집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개는 아직 잠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천막 안에서 내일 장터가 열리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노개가 이미 마을 이장에게 말을 넣었다는 것을. 장터의 떠돌이 아이가 사람들 몸을 건드리고 다닌다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장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장의 집에도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장터의 몇몇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아내가 쓰러진 것은 장이 서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짓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장이 부축해서 방에 눕혔지만 숨은 고르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장은 당황했습니다. 사람을 내보내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마을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먼 고을에 급한 왕진을 나가 있었고 언제 돌아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장 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 몇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식은 장터에도 금방 닿았습니다. 이장 댁 마님이 쓰러지셨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장의 아내는 마을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아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보리는 그 말을 국수집 앞에서 들었습니다. 손님에게 그릇을 내밀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소녀는 보자기 앞에 앉아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지 고개를 들고 장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말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보리가 먼저 눈을 거두고 손님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아, 혹시 볼 수 있겠니? 소녀는 손질하던 약초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살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계의 말이 퍼진 뒤였습니다. 이장에게 말이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장의 아내 앞에 나서는 것이 소년에게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소년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는 그 고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보따리에서 몇 가지를 챙기는 동안 보리는 가마불을 낮추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터를 나섰습니다. 이장의 집은 장터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 돌담이 둘러진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마을 사람 서너시 모여 있었고 이장은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보리와 소년이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이장은 보리를 보고 잠깐 멈추었다가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읽기 어려웠습니다. 당황함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인지 아마 그 셋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의원이 없다 하니 이 아이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계의 말, 퍼진 소문, 소년을 향한 의심들. 이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방 안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쁘고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없는 허락이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리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열린 문틈으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장의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손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목을 살며시 짚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언가를 듣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바깥의 웅성거림이 멀게 느껴질 만큼. 얼마가 지났을까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숨이 너무 빠릅니다. 따뜻한 물과 의자를 가져오세요. 방 밖에서 그 말을 들은 이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의자라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의자라니.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만 주십시오. 이장이 안채 쪽을 향해 말했고 잠시 뒤 등받이 있는 나무 의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리가 따뜻한 물을 한 그릇 구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녀는 이장의 아내를 천천히 일으켜 의자에 앉혔습니다. 눕는 것보다 앉는 것이 숨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잠시 뒤 마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긴장이었는지 의심이었는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멀고 낮게 깔렸습니다. 바람이 마당의 나무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가 뜨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의자에 앉은 채 전보다 훨씬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직 핏기가 없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조용한 충격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챙겼습니다. 이장이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보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장의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달랐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소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국수집 앞에 다다랐을 때 보리는 가마불을 다시 높였습니다. 소년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문은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좋은 쪽으로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개는 아직 장터 입구에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천막 안에서 향연기가 오늘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노개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그날 저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일수록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단단히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장터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보자기를 거두면서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소년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보리는 그 옆에서 가마를 정리하면서 소년의 옆모습을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 소년이 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방 안에 들어갔는지는 보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려움보다 다른 것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리는 오늘 밤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나면 늘 그랬습니다. 낮에 소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먼 개 짖는 소리, 아궁이에서 타닥거리는 불씨 소리. 보리는 그 소리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직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마 옆에 앉아 오늘 남은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보면서 불씨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보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소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약초를 쥔 채로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불씨를 들여다보면서 소년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장터에서도 이장의 집에서도 보리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당기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초꾼이셨고 어머니는 산골 의원이셨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보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불씨를 보면서 그 말이 자리를 잡도록 두었습니다. 소녀는 손에 쥔 약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했습니다. 말은 처음에 짧게 끊겼다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산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계절에 어느 비탈에서 무엇이 나는지, 뿌리를 어떻게 캐야 상하지 않는지, 말린 것과 생 것이 어떻게 다른지. 소녀는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아버지의 등에 업혀 산을 다녔습니다. 이름을 알기 전에 냄새로 먼저 풀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것들로 사람의 몸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증세에 어느 풀이 맞는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소녀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보면서 익혔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산골 마을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면 어머니가 그것을 손질했고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면 두 사람이 함께 살폈습니다. 소녀는 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겼습니다. 소녀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불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멈춘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를 굳이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스스로 넘어올 수 있는 만큼만 말하면 되었습니다. 소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난히 길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오래 쌓였고 산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먼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인지 다친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았을 때 사람들이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들로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약초를 끓이고 차를 다리고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해지는 것과 마음이 꺼져가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듬해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녀는 그 뒤로 혼자였습니다. 마을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남지 않았습니다. 왜 남지 않았는지를 소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들은 말로 꺼내는 것보다 그냥 두는 것이 나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보따리 하나를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과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장터에서 장터로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약초를 팔고 몸을 살펴주고 그것으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오래 머문 곳은 없었습니다. 머물다 보면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이 장터에 왔습니다. 소녀는 거기서 말을 끝냈습니다. 약초를 다시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궁이 불이 낮게 타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보리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소년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이 아궁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만 조용히 번지는 그럼 이제 여기서 배우며 살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소녀는 보리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보리가 그것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장터에 온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안에서 스스로 풀어진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금방 사라졌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리는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불이 작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더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소녀는 약초를 다시 정리했고 보리는 내일 쓸 면을 조금 손질했습니다. 각자의 손이 움직이면서 그 사이로 가끔 짧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내일 장터 날씨가 어떨 것 같다는 것, 국수 육수에 넣는 약재 중에 어떤 것이 몸에 좋은지 같은 것들. 대단하지 않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자리에서는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불씨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소년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리는 아궁이 앞에 혼자 남아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장의 아내가 쓰러진 일, 소년이 방 안으로 들어가던 뒷모습, 숨이 고르게 돌아오던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 그것들이 차곡차곡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잊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괜찮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도 이런 밤을 좋아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보는 밤. 특별한 이야기 없이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밤. 보리는 그 기억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붙들면 아팠습니다. 아픔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씨가 꺼졌습니다. 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 방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잠깐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눕자마자 잠이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늘 소년이 한 말들을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긴 겨울, 혼자 난 봄. 소년이 그것들을 말할 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프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혼자 안고 다닌 것들은 말할 때 목소리가 고요해지기도 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이 든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 전에 보리는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가마를 올리고 면을 치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그 순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서 보리 쪽을 보았습니다. 어제 밤과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보리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수 한 그릇을 먼저 끓여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른 아침을 먹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소녀는 늘 혼자 먹었고 보리도 늘 혼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장터 위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장터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올 것이었습니다. 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 약초를 가져가는 사람, 그냥 앉아 쉬다 가는 사람. 그리고 노개도 오늘 장터에 나올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장의 집에서 생긴 일이 마을에 퍼졌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노개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었습니다. 노개가 그것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보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소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장터는 그날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 전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이고 온 사람, 수레를 끌고 온 사람, 빈손으로 온 사람. 장터는 늘 그런 곳이었습니다. 각자의 무게를 가지고 와서 조금 덜거나 더하고 돌아가는 곳. 보리는 날이 밝기 전에 이미 불을 지펴두었습니다. 가마에서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서 국수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가 장터 안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소녀는 보따리를 챙겨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펴고 약초들을 가지런히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장의 아내가 살아난 일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했습니다. 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며칠 전에 조심스러움이 조금 거쳐 있었습니다. 발길이 다시 늘었습니다. 국수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노개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티나무 아래 천막은 오늘도 열려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고 노개는 그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개의 눈은 장터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수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그 시선을 등으로 느꼈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국수가 팔렸고 소년의 약초가 하나둘 줄었습니다. 이장의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년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러 온 마을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때마다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그 옆에서 국수를 끓이면서 소년의 어깨가 어제보다 조금 펴져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노개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노개가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장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노개가 직접 장터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시선들이 모였습니다. 노개는 국수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보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저으면서 노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약초를 손질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노개가 서 있었습니다. 노개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소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노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이장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던데. 말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따지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아닌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개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가 사람 몸을 건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요? 말은 소년에게 하는 것이었지만 목소리는 주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보리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장댁 마님은 지금 편안하십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노개를 향한 말이기도 했고 장터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노개는 보리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요. 의원도 아닌 아이가 건드리다 잘못되었으면 어쩔 뻔했소.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안쪽에서 이장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이장은 국수집 앞까지 와서 멈추었습니다. 노개를 보았고 보리를 보았고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가 오늘 아침 밥을 먹었소. 그것뿐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개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지 않았지만 분명한 인사였습니다. 소년은 당황하는 기색이 잠깐 있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노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노개는 느티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터에 다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웅성거림이었지만 전과 다른 웅성거림이었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집 앞으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리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약초를 손질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리의 손이 가마를 젓는 속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긴장하고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처럼. 그날 저녁 장터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면서 국수집 앞을 지나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국수가 좋았다는 사람, 내일도 올 것이라는 사람, 소년에게 넌지시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었습니다. 보리는 그것들을 받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이른 봄 안개 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든 아이가 장터에 들어오던 날을. 그날 보리는 가마 앞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얼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리 스스로도 사라지지 않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던 날 함께 풀잎을 줍던 순간이었는지, 뒤 방을 내어주던 저녁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노개 앞에서 국자를 내려놓던 순간이었는지, 어느 것 하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장터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소년이 보자기를 거두면서 보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보리는 가마를 저으면서 잠깐 웃었습니다. 국수 냄새에 끌려 들어왔었지. 소년도 웃었습니다. 장터에 온 뒤로 조금씩 늘어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가마를 정리했습니다. 그릇을 거두고 불을 낮추고 남은 것들을 챙겼습니다. 장터에서 마지막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노개의 천막도 닫혀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오랜만에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마지막 불씨를 고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봄별이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었고 여름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장터는 변함없이 열렸고 국수집도 변함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자라면서 약초를 다루는 손이 더 능숙해졌습니다. 보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국수 맛이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배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그 말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개는 이후로 국수집 쪽을 향해 직접 말을 꺼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지켰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았습니다. 다만 몸이 아프다는 사람에게는 예전처럼 제사만을 권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소년은 이미 소년이라 부르기 어색한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자랐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약초를 손질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모으고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풀 하나하나를 가지런히 놓는. 보리는 가마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산을 알았고 어머니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둘을 모두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래 혼자였던 만큼 가진 것들이 더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보리였는지 아니면 소년이 보리를 알아본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장터에는 늘 따뜻한 국수 냄새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 들어온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 돌아갔습니다. 몸이 조금 편안해진 채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채로,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장터의 오래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어느 봄 아침 작은 보따리를 든 아이 하나가 장터 어귀로 걸어 들어오던 날부터였다고. 국수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장터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던 한 아이가 어느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아이였습니다. 내일이면 사라질 얼굴처럼 보였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 자리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약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마음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옛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